공정 프로 화이팅! 박찬대 화이팅! 지난번 영상에서 LNG 직수입 문제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수소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지방 출장 갔다 오는 바람에 많이 늦긴 했어도 더 늦기 전에 제작해봤습니다. 대전한 시대 성장 포럼이 11월 2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대략적인 성격은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몇 개 나왔는데 질문 내용이 모두 같습니다. 수소의 경제성이 있느냐와 언제쯤 경제성이 있을 거냐는 겁니다.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아마 재생에너지로 전기 생산하면 되지 굳이 효율이 떨어지는 수소로 만드느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소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 지식 알고 가면 이번 영상 이해가 쉬울 겁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계질과 전기분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계질을 살펴보면 화석연료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죠. 이 탄소가 화학 반응으로 물에서 산소와 결합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물에서 산소가 빠져나가니까 수소만 남겠죠. 그렇게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 전기분해는 말 그대로 수전해란 설비로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강제로 떼어내는 방법입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만 봐도 경제성은 없어 보일 겁니다. 그럼에도 수소가 필요한 이유는 연료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소는 ESS 역할을 합니다. 전기가 가진 큰 단점 중 하나는 저장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안으로 배터리도 있고 양수발전도 있지만 분명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게 되면 버려지는 전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전기 생산을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고 전기가 모자랄 때 수소로 전기를 생산한다면 더욱 효율적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수소 생산 단가만 보면 경제성이 없지만 이런 가치까지 더해지면 국가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렸고,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 밸류체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수소는 다양한 원료를 바탕으로 생산이 될 수가 있고, 그 생산되는 과정이 어떻게 어떤 원료를 가지고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냐 등등의 걸 바탕으로 청색 수소, 흔히 그린 수소라고 말하는 것들이 생산되고, 그린 수소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산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장을 해야 되고요.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서 기체로 저장할 것이냐, 액체로 저장할 것이냐, 고체로 저장할 것이냐 등등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장이 되면 이제 운송을 하고 충전한 다음에 각 산업 분야에서 수송용, 산업용, 건물용, 발전용 등에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 밸류체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핵심은 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뭘 고민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수소 경제에서 우리 위치가 어떻게 될지 전망한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지만 함께 들어보시죠. 지역별로 2030년과 2050년에 그린 수소, 우리가 말한 녹색 수소의 생산 원가가 어떻게 될까인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생산 원가가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짙은 색으로 갈수록 생산 원가가 높아서 수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0년에 우리나라를 보면 생산 원가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2050년에 되면 다른 수소 경제 생산에서 선진국 같은 경우들은 적색으로 표시되면서 단가가 더 낮아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적인 발전이 없어서 생산 단가가
크게 낮아지지 않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지리적 요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수소 생산에 있어서는 지금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다면 신재생 에너지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여러 가지 어떻게 생산할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생산이 안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외에서 조달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원 보유량, 기존의 산업 생산, 경제적 관련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청정수소 생산과 산업적 응용 분야에서 각도의 역할을 전망을 하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색은 무엇을 뜻하느냐고 하면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소 경제에서 방관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소 생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체 생산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수소 도입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서 자체 생산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단가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그렇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뭘 준비해야 할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먼저 에너지 기본계획과 같은 최상의 에너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포괄지 에너지 정책과 수소 관련 정책이 상호 충돌하지 않고 일관성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할 필요가 있고, 최종 에너지로서의 수소를 최종 에너지 믹스에 포함시키며 수소의 용도별 수요 등을 더욱 엄밀하게 추정하고 수요를 추정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수소 경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부분의 역할, 좀 더 줄여서 얘기한다면 공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청정수소 인프라 구축의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될 것이며, 청정수소 해외 공급망 확대와 수소 인증, 실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이며,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소 유통 전담 기관이 지금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중복 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장기적으로는 석유 관련 수송용, 가스공사는 산업용과 발전용에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업자는 수소 경제에 좋긴 한데 그럼 돈은 누가 낼 거냐? 거기에 많은 물음표를 던집니다. 이번 청정수소 발전 입찰에서도 사업자들은 전기요금에서 정산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많이 했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이 확실치 않으니까 사업자는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패널 토론에서도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자체 생산은 어려우니까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공공기관이 도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언제쯤이 되면은 생산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냐? 우리나라는 경제성이 있을 날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해외에서 경제성이 생기면 그걸 수입을 잘해오면 되는 겁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한 수소는 그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미래에도 대부분은 들여올 거다. 그래서 이제 싸게 잘 들여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스공사의 그 LNG 수입과 관련된 그 역할이 기능이 수소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